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이라는 애에 요런 게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원의 자체 방정식이다. 즉, 원이란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치, 점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원의 정의가. 그래서 그 한 정점이라는 게 우리가 원의 중심을 A, B라고 잡고 그 일정한 거리 떨어진 점의 자치, 그 떨어진 거리를 I라고 하자면 R만큼 떨어진 점들이 엄청 많이 있겠죠? 그쵸? 그 점들을 모아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당연히. 자, 이런 자치, 즉 이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즉 P, X, Y라는 점을 다 대입했을 때 참인 그 식을 찾는 게 원의 자체 방정식을 찾는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점을 X, Y로 놓고 참인식을 찾아내면 되는데, 결국에 여기서 참인식은 이런 거 아니야? OP의 길이가 얼마여야 되겠다. 일정한 길이 반지름 R이면 되겠다라는 개념이지, 이 식이 참인식이었던 거고, OP가 R이란 얘기는 OP의 제곱은 얼마란 얘기야? R제곱과 같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식 만들면 되겠다. 이런 식이죠. X마 A의 전체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는 없죠. Y마 B의 전체의 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하나 얻어낸 거죠. 표준형이란 그 식의 또는 그래프의 특징을 한눈에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식의 형태죠. 얘가 표준형인 이유는 뭐와 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고 A, B고 반지름이 R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식의 형태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원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원의 핵심 요소는 결국에 원의 중심이라는, 만약에 A, B, 반지름이라는 R이라는 몇 개 요소로 이루어진 거냐면 3개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의 중심의 X좌표, 원의 중심의 Y좌표, 반지름. 즉 결국에 미정계수가 몇 개라고 생각하면 돼? 미정계수가 3개인 것처럼 느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럼 미정계수가 3개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나는 점 3개가 있다면 반드시 풀리겠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 또는 원의 중심에 대한 설명이 문제에 돼 있으면 당연히 표준형으로 세워서 미정계수 개수를 하나씩 쳐낸다.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3개인데 원의 중심의 X좌표를 알려주면 하나가 없어지는 거고, 원의 중심좌표를 알려주면 2개가 없어지는 거니까 미정계수가 반지름 하나 남죠? 그럼 당연히 지나는 점 하나만 더 주어지면 미정계수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주 편하다야. 그래서 원은 너무 특징이 없는 거죠. 중심이라는 특징과 떨어진 거리라는 특징 2개밖에 있지 않은 굉장히 단순한 도형이다. 그래서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표준형이라 했는데 얘를 전개해 놓자면, 전개해 놓자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항이 하나 있을 거고 Y제곱항이 있을 거고 X항 하나 있고 Y항 있고 상수항 있고 있고요. 다 전개한 다음에 좌변을 이항한 형태를 말하죠. 자, 그때 원의 방정식이 될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 얘가 원방의 조건. 첫 번째가 뭐였냐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1이다는 아니에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는 1일 필요는 없습니다.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어떻게만 하면 돼?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으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로 나누면 X제곱, Y제곱의 개수는 당연히 1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개의 개수는 같은 상태이고, 그럼 나눠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든 상태에서 당연히 우리는 얘를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죠? 표준형 고쳐볼게요. 불러보세요. 얘네 둘만 보면 되죠. 뭐 돼요? X뿔 2분의 라지 A의 전체 제곱. 얘네 둘만 보면 되죠. 플러스 Y뿔 2분의 B의 전체 제곱인데, 됐죠? 여기서 사용된 게 누구야? 4분의 A제곱이 사용됐으니까 우변에도 4분의 A제곱이라는 애를
좌변, 우변에 더해주고요. 4분의 b제곱이 사용됐죠? 여기도 4분의 b제곱을 우변에도 더해주고요. 좌변에 더했으니까 우변에 더해주고요. C라는 애가 넘어가면 마C로 넘어가죠? 4분의 올리면 마이너스 4C가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고 나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 걸 알고 마이너스 2분의 라지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라지 B인 걸 알고요. 자, 이 자리가 반지름의 제곱자리여서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반지름의 제곱식인데 반지름은 어차피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지. 0일 수가 없잖아. 그럼 얘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이해해? 근데 4분의라는 것은 양변에 4를 곱해도 부동호 방향 안 바뀌잖아. 그래서 나는 A, 라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이 식이 원이 될 조건이죠.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서 걔를 동시에 1로 바꾼 상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라면 얘가 원이 되는 거야. 야, 근데 그럼 이렇게 그냥 X제곱 Y제곱만 보인다 해서 다 원이 아닌 거잖아. 표준형 바꿔봤더니 얘가 음수가 나와버리면 원의 방정식은 아니었던 것 뿐이야. 그쵸?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여기가 음수이면 그래프가 그려져? 안 그려지지. 실수 범위에는 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원은 아니다. 뭐 이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왜냐면 누군가의 제곱 더하기 누군가의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밖에 못 나오잖아. 근데 이거 음수가 나오거나 0이 되면 0이 되면 물론 해는 갖고 있기는 하지. 점 하나는 갖고 있긴 하지만 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R제곱식은 웬만하면 외우게 시키지는 사실 않은데 내신 과정에서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 뭐야?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오거나 2학기 중간고사에 나올 거야. 원방이 1학기 기말고사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 정도 완전 뒷부분까지는. 일부는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래요. 그때 되면 당연히 외우고 들어가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이것까지 기억에 남기진 않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냥 내신 때는 외워 쓴다 정도. 얘를 알고 있으면 편리한 점이 좀 있죠. 만약에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것만 하면 돼. 만약에 그럼 여기다 파이만 묻히면 되니까 이런 개념인 것 뿐이고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이거를 외워가지고 여기다가 짜맞히는 순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표준을 고치시면 돼요. 표준을 고치는데 오래 걸리지 않거든. 웬만한 식들 다 믿을 수 있어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믿을 수 있는데 고친 건데 뭐 그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중심좌표는 요거를 뽑아내는 것은 사실 엄청 많이 사용하죠. 중심만 필요해. 다른 건 필요 없는데 문제풀이상에서 중심만 필요하다면 표준을 완전히 고치지 않고 그냥 중심좌표만 뽑은 다음에 스타트를 할 수 있으니까 정도예요. 그래서 x의 개수 2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y의 개수도 2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당연히 뽑아낼 수 있다. 그쵸? 뭐 R까지 혹시 공식으로 외우자고자 하면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2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라는 공식이라고 외워두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됐죠? 그래서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다. 특별한 내용은 없다. 이미 배웠듯이 머릿속을 정리하고 넘어가자라는 것 정도의 해석이에요. 페이지는 261페이지의 개념이고요. 자, 축의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얘는 조건입니다. 조건. 자, 축의 접하는 조건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뭘 해주는 역할이냐면 미정계수를 줄여주는 역할이죠. 미정계수를 줄여주는 역할로서 암기하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야. 원은 크게 미정계수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면 편해? 3개. 원의 중심의 X좌표, 원의 중심의 Y좌표, 반지름. 그쵸? 반지름 무조건 양수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멘트가 주어질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점을 지나고요. 여기 있는 점이 누군진 몰라. 여기를 지나. 근데 여기를 지나는데 1사분면에 있는 점에 지나는데 Y축에 접한대. 여기 지나는데 Y축에 접한대. 야, 그러면
y축에 접하는 것 중에 이쪽에 그려지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점을 지나려면 무조건 이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물론 이게 원이 굉장히 큰 원이 그려질 수도 있어. 뭐 이런 원이 있을 수도 있긴 하잖아. 이렇게 큰 거. 그치만 결국에 이쪽에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어차피 상식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란 요소밖에 없는데 사실 반지름을 여기다가 직접 그려보면 이게 R이야. R은 양수이고 이 원의 중심을 잡히면 원래 A, B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데 얘가 R이 양수니까 R, B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미정계수의 개수가 몇 개였는데? 3개였는데 2개로 줄었다. 하나를 R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뭐 이런 것도 있잖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는 거지 외운다? 그런 개념은 사실 없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이 3, 4분면에 이 점을 지나면서 좀 가까이 그리자. 자, 요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생각해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럼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여기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상상해보면 이런 모양도 하나 만들어질 수 있고 굉장히 큰 원, 뭐 이렇게 그림은 대충 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애도 있을 수 있지 않아? 맞아? 그럼 얘는 Y축에 접한다고 돼 있어. Y축 하나에 접한다고 돼 있어. 미정계수 하나를 줄여줘. 근데 얘는 어느 축 둘 다 접한대. X축, Y축이잖아. 미정계수 2개를 줄여줄 거야. 그런 멘트가 있을 때마다 미정계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지죠? 암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당연히 여기 원의 중심이면 이게 반지름 R일 거 아니야. 얘도 R일 거잖아. 근데 R은 무슨 수야? 양수이기 때문에 자, 이 점은 3, 4분면에 찍힌 거야. 그럼 여기가 떨어진 거리가 R이지만 얘 좌표는 마을, 마을이 되죠. 반지름 R인 원방을 세운 다음에 지나는 점을 대입하면 R 값이 풀리겠다. 미정계수 하나가 풀리려면 당연히 지나는 점 하나, 참인식 하나가 필요한 거니까 이 정도 해석이 되겠죠. 자, 이거 말고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원의 중심이 y는 2x-1 위에 있다. 뭐 이런 멘트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2x-1이라는 선을 하나 그어보면 당연히 기울기 1이고 y절편 -1을 지나 이런 직선일 건데 됐어? 졸면 안 돼. 원의 중심 얘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2a-1로 잡아도 되지 않니?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야, 여기에 이렇게 원이 그려 어디에 있을 수 있지만 원의 중심은 A와 B로 나타내야 되는데 원의 중심을 A 한 문자로 나타낼 수 있다. 미정계수를 하나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개념인 거고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뭐 다 외우거나 뭐 이거를 집중해서 보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정도의 해석이에요. 이해 안 가는 부분? 됐죠? 머릿속에 정리하시란 얘기예요. 결국에 이 파트에서 외워야 되는 파트? 뭐 또는 신경을 써야 되는 파트? 사실 없죠. 이거 보는데 이게 A, B 반지름이 R 이런 걸 모르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해 줄 방법이 사실 없어, 이거는. 그치? 요것만 살짝 외워봐요. 살짝. 됐죠? 이해하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럼 원방에서 외울 게 별로 없었다. 자, 이제 또 어디로 넘어가 보냐면요. 페이지 264로 넘어가 보고요. 여기서 개념 설명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 기억해요? 아폴로니우스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였어요?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비가 일정한 점의 자치는 그 거리비만큼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갖는 원의 자치를 갖는다.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죠. 자, 개념상으로 한번 그려주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A라는 점이 고정돼 있어요. 정점입니다. 정지에 있는 점. B라는 점도 정지에 있는 점이에요. 자, A, B라는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2대1 떨어진 점의 자치를 하나 찾아보고 싶어요. 2대1. 그럼 2대1 떨어진 점의 자치니까 2대 B인 그 점을 Px, Y라고 놓고 자체 방정식 찾으면 되겠다. 결국에 AP 대 BP는 2대1인 거지. AP 대 BP는 2대1이다. 그 얘기는 AP의 제곱 대 BP의 제곱은 4대1인 거지. 근데 그거 다 대입한 다음에 때려 넣은 다음에 전개해가지고 넘기면
원방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쵸? 그게 대수적으로 아폴로니우스 원을 해석하는 방법이죠. 어차피 자체 방정식이니까. 그 B, 차민식 하나를 찾는 거니까. 근데 2대1 B라는 얘기는 자, 이런 거예요. 자, 선분 AB의 연장선, 즉 직선 AB라는 이 선 위에는 2대1 거리비 갖는 점이 당연히 두 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A로부터 이만큼 거리 떨어져 있고 B로부터 1만큼 거리비 떨어진 이 점도 우리는 P라고 할 수 있고요. A로부터 2 떨어졌으니까 맞은편으로 딱 요만큼 떨어져 있겠죠? 이만큼, 여기 1만큼 떨어진 이 점도 P라는 점일 수 있는데 한 점이 무슨 점이야 그러면? 하나는 내분점이죠. 하나 외분점 두 개를 찍은 거야. 근데 2대1 B 거리 떨어진 거가 사실 내분점식과 외분점식이 구분이 안 가는 것처럼 얘도 2대1 B 갖는 거의 식은 사실 구분은 안 갑니다. 그래서 내분, 외분점은 선분 위에 있다는 멘트가 있으면 내분. 맞아?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말이 붙으면 외분. 직선 위에 있다라고 돼 있으면 둘 다 될 수도 있다 정도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냥 2대1 B야.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2대1 B를 갖는 점이 이게 다겠냐고. 자, 요 점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2대1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점이 겁나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점을 실제로 다 모아봤더니 어떤 모양이 되더라 라는 결론이야. 2대 내분점과 2대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갖는 원의 자체 방정식이 나오게 되더라. 자, 이 지름의 양끝으로 갖는 원이 다 어디에서 재도 다 이 B가 몇 대 몇이더라? 2대1이 나오더라 라는 결론을 내놓은 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죠.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비가 일정하다 라는 느낌만 들어도 아폴로니우스 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그냥 이거는 이미 증명돼 있고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여기서 왜 되지? 이게 왜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거예요. 이미 문제 풀일 때 다 되는 걸 보여줬는데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아폴로니우스 원에 물어보지 않아요. 아폴로니우스 원은 중간과정인 것 뿐이야. 문제풀이의 중간과정. 무슨 말이 이해 가죠? 그래서 그 원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뭐 그 원 위의 점, 임의의 점 P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뭐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다든지 넓이 또는 중선정리랑 섞여가지고 묻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을 시작하는 것 뿐이지 이 개념 자체를 묻기 위한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문제풀이 중간과정. 당연히 받아들이고 시험 보는 순간까지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결국에 아폴로니우스 원을 끝까지 끌고 누구나 다 기억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 맨날 가르치니까 항상 안 까먹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체 방정을 푸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을 수능 보는 순간까지 다 기억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신 때는 문제풀이 스킬이나 짜잘짜잘한 거 다 외운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어느 정도가 지나게 되면 큰 틀의 흐름을 기억하는 거지 모든 것을 다 기억하려고 하면 머리 터져요. 미적분 배워보면 머리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미적분에 외울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앞에 거 외운 거 다 기억하려고 보통 기억 못합니다. 뒤에 거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앞쪽에서는 큰 틀의 흐름을 기억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됐죠? 이제 책은 더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266페이지. 자, 두 원이 있어요. 두 원. 한 원을 흰색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흰색 원. 자, 한 원이 더 있어요. 그 다른 원은 노란색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두 개의 원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상태는 두 원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두 개의 원이 있다. 됐죠? 자, 흰색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라지 ax 플러스 라지 by 플러스 라지 c 이코 0이라는
원방이라고 쳐보고요. 하나. 됐죠? 두 번째 원은, 노란색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라지 a 프라임 x 플러스 라지 b 프라임 y 플러스 라지 c 이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원은 내가 첫 세팅이 뭐였어요? 교점을 갖는다였지. 두 개의 교점. 자, 두 개의 교점을 갖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어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당연히 무수히 많겠죠. 맞아요? 자, 그 무수히 많은 원 중에 가장 작은 원, 이 두 점을 지나는 가장 작은 원은 어떤 아이일까요? 공통연을 지름으로 갖는 원. 맞아요? 이 원이 가장 작은 원일 거고요. 이렇게. 가장 큰 원은 당연히 세팅할 수 없죠. 무한대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보통 이 선을, 사실 공통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통현인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공통현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그래서 이 직선을 하나 거놓은 거예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여라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그럼 당연히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흰색 원과 노란색 원이 세팅되어 있을 때 무수히 많은, 뭐 이런 파란색 원 중에 가장 작은 원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런 큰 원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원이 있을 수 있다 였죠. 그래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은 한쪽에다가 뭐 땡겨와요? K 땡겨오죠. 이렇게 는 0.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나타낸다. 자, 멘트 잘 들으라고 했죠.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나타낸다. 참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의 방정식을 나타낸다는 거짓이에요. 그쵸? 왜 그래요? 어떤 원 하나를 나타낼 수 없어요? 이 노란색 원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란색 원을 제외한 모든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죠. 그래서 참거짓 문제에서 모든 원의 방정식을 나타낸다는 거짓이에요. 됐어요? 근데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나타낸다는 참입니다. 됐죠? 자, 그럼 얘네 둘의 교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얘 0이죠. 0이에요. 둘 다 지나니까. 그러니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식이죠. K값에 관계없이 얘네 둘을 집어넣었을 때 항상 참이란 얘기는 이 두 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그럼 이 식은 이 두 점을 지나는 건 이미 확정이야. K값에 관계없이.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해봐.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항하고 Y제곱항이 사라지잖아. XY에 대한 몇 차식이 되는 거고 1차식이 되는 거고 이미 이 두 점을 지난다라는 것은 확정 지어놨잖아. 두 점을 지나는 1차식은 직선이죠. 그래서 얘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고 공통연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쵸? 두 원방의 일반형을 뺀다면 공통연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구나. 뭐 이 정도 해석이에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공통연. 그 외의 거는 다 무수히 많은 원방을 나타낸다 정도 해석하면 되죠. 근데 이 노란색 원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뭐야? 두 원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상태야. 일치하지 않는다는 상태는 A와 A'과 B와 B'은 다른 거야. 얘네들이 같아야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얘가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 흰색은 왜 만들어질 수 있어? K가 0이라면 흰색식이 만들어지지. 근데 K 땡겨져 있는 가로 안에 있는 노란색은 흰색과 노란색이 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못 만들어지는 거야. 이미 B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더한 다음에 K뿌리로 나눠야 되잖아. X제곱의 개수로. Y제곱에서 똑같잖아. K뿌리로 나눴을 때 이 노란색 식은 때려 죽여도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왜냐면 B가 다르기 때문이야. 왜냐면 원의 중심이 틀어져 있고 두 점에서 만나는 세팅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식이 완벽하게 일치해야지만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을 때 노란색 식이 만들어져요. 나머지는 절대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노란색은 때려 죽여도 못 만드는 거야. 이해 가죠? 근데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같은 설명을 했었어요. 그쵸? 자, 뒷장 넘어가요. 페이지 268페이지.
두 원의 위치 관계. 두 원의 위치 관계 교육과정에 벗어나요. 원래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언제 배우냐면 이게 중1 때 두 원의 위치 관계라는 게 있었거든. 중1 때. 그때는 좌표 평면에 그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2다.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뭐 4다.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7이다.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뭐 이렇게 묶거나 그게 됐을 때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뭐 어떤 관계일 때 뭐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의 범위는 뭐 이런 걸 물어봤었어. 원래 두 원의 위치 관계라는 게 좌표 평면에 나타내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 관계가 중1 때 배우고 고1 때 얘를 원의 방정식을 배우면서 원을 식으로 나타냈을 때 위치 관계를 여기서 배웠던 건데 중1 때 교육과정상에서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삭제되면서 덩달아 같이 삭제가 됐는데 그럼 문제는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니네 두 원의 위치 관계 중에 외접한다라는 것을 꼭 가르쳐야지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야. 접한다라는 개념이 내접한다, 외접한다가 있는데 그냥 바깥에서 접한다 이런 멘트를 줘도 그냥 문제는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도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 그 관계가 당연히 보이는 건데 야 이거는 교육과정상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못 푸는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관계가 보이는데 이걸 못 풀까?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원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6개가 나오는데 이 6개를 각각을 외울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으로 한번 쓰는 것을 연습하든지 아니면 그 각각의 관계일 때 그림을 그려서 R과 R'과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인 D 관계를 확인하는 건데 얘는 한 번에 그려놓고 한 번에 외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내가 좀 이따 정리해주는 요걸 하나에 그린 다음에 그 각각의 D 관계에 따라서 얘는 이 관계면 요걸 사용하면 되겠구나라고 뽑아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지금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 나는 두 개의 원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또 적당한 뭐 없나? 자, 이게 네모나치만 원이에요. 두 개 원이 있으면 두 원이 이렇게 원이 중심에 일치하는 이 관계일 수 있지 않냐? 그럼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는 얼마야? 0이잖아, 0. 그럼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 있지 않아? 점점 멀어져봐. 멀어져봐. 그럼 관계가 상승되지 않아?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만들어지는 위치 관계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럼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D라고 하자면 D가 커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위치 관계가 존재할 거라고. 이거 받아들여져? 그럼 나는 뭐와 뭐의 관계를 해석한다고 그랬어? R과 D,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의 관계를 만들 거야. 자, 그러면 다 한 번에 설명할 테니까 한 번에 들어야 돼. 이게 한 번 이해 간 사람은 계속 이해할 거고 처음 이해 안 간 사람은 여기서 좀 헤매기 시작하더라고. 봐봐. 흰색 원 하나 보이죠? 흰색 원. 노란색 원 하나 보자. 노란색 원. 자, 흰색 원의 반지름을 R, 노란색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현재는 원의 중심이 틀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편의를 위해서 원의 중심은 일치하고 있는 상태인 동심원을 말하는 거야. 동심원을 같을 동, 심은 중심이야, 중심. 원의 중심이 일치하는 두 원의 관계를 우리는 동심원이라고 불러요. 그럼 봐봐. 0이라는 애와 여기 반대로 줬네. R만 R'을 줘야 되니까 얘를 R로 주고 얘를 R'으로 줍시다. 바꿀게요. 자, R만 R', R'. 이렇게 세 개를 써놓을 거야. 이 세 개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원의 중심이 일치한 상태에서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말할 거잖아. D 값이 0에서부터 점점 커지다 보면 알마 R'이라는 기준점에 대해서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고 R'이라는 기준점에 대해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거는 D가 점점 멀어지는 순차적으로 쓴 거야. 그러면 봐봐. 0이라는 애와 D가 같은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럼 얘가 두 개가 이렇게 동심원을 일치하고 있는 건데 얘가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가. 작은 원이 점점 빠져나간다고 쳐봐. 그럼 D가 점점 커지겠지. 그럼 D가 점점 커져가지고 0보다는 크고 R마 R'보다는 작은 D가 여기 있을 때도 있지 않을까? 그럼 걔가 점점 더 멀어지다 보면 R마 R'과 D가 같은 순간이 있을 거고 R마 R'보다는 크고 R'보다는 사이에 있는 이 D인 위치인 것도 있을 거고 얘와 같은 D인 위치도 있을 거고 자 얘보다 더 커지는 D인 위치도 있을 거야 라고 해석하면 돼. 근데 얘를 내가 이제 살살 빼볼게. 살살 빼봤을 때 여기야 요거 그럼 원이 하나 노란색 원이 이렇게 있는 건데 원의 중심은 흩어졌어 이제. 하나는 원의 중심 여기고 하나는 여기로 와가지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야. 삐뚤어진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원의 중심 삐뚤어져 있어. 그럼 얘가 이게 R인 거고 노란색 R 요게 스몰 R인 거야. 이렇게 요 거리가 D인 거지. 이렇게 봐봐. D는 R+R+, 0보다는 크지 당연히. 근데 이 노란색 R에서 흰색 R을 빼면 요쪽에도 남고 요쪽도 남지 않아? 그럼 뺀 거보다 D는 요만큼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D가 더 작은 상태지. 그럼 이거는 어디에 있어 이 원이? 내부에 있지. 위치관계상으로는 만나지 않는 거야. 근데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원이 다른 원 내부에 있어 만나지 않는 관계야. 자, 만나지 않는다라는 위치관계는 내부에 있는데 안 만나는 경우와 외부에 있어. 이렇게 원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서 외부에 있어서 안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따지면 우리가 직선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중엔 평행하다가 있을 거고. 물론 꼬이치는 좌표평면 아니니까 패스. 평행해서 안 만난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특이한 경우엔 수직이다가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만나지 않는다는 내부에 있어서 만나지 않는지 외부에 있어서 만나지 않는지라는 디테일한 관계가 생겨. 그럼 여기에 D가 있을 때가 뭐인 거야? 내부에 있어서 만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됐죠? 포인트가 되는 애는 는인데야. 는 생각해봐. 자, 얘야 얘. 얘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노란색이 이렇게 있고 흰색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흰색의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고 점점 뽑아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R이고 얘가 R'인데 얘가 D인 거야. 그럼 이게 뭐 보여? 노란색 R에서 R'을 뺐더니 D랑 똑같지 않냐?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내접한다라고 부르는 거야. 안쪽에서 접하는 관계. 됐죠? 얘는 내접. 자, 이제 이거를 더 끄집어낸 거야. 이렇게 더 끄집어냈어. 그럼 이렇게 되지 않나? 노란색이 이렇게 있는, 여기야,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있는데 더 끄집어냈으니까 흰색이 좀 더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몇 점에서 만나는 관계였어?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 됐어? 자, 얘 이런 거예요. 더 끄집어냈더니 노란색이 있고 흰색이 있어. 여기 R이야. 여기가 스몰 R이야. R'. 이게 D인 거지, 이게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D. 그럼 R''과 D가 같은 게 이거 아니야? 이게 외접한다라고. 외접. 자, 그거보다 더 가면은 안 만나는 거 아니야? 흰색은 여기 있고 노란색은 여기 있어서 안 만나는 거. R하고 R'에 더한 것보다 D가 더 크네. 이 얘기가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 되는 애는 0과 R마 R'과 R''이 기준이 돼서 봐봐. 순서대로 머릿속으로 얘를 끄집어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
여기부터 이거 무슨 색깔 분필이었지? 초록색. 오케이. 자, 얘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심원이에요. 근데 동심원도 마찬가지로 안 만나는 거야. 내부에 있어 만나지 않는 거에 동심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즉 내부에 있어 만나지 않을 때 D의 범위는 내부에 있어 만나지 않을 때 D의 범위는 이렇게가 되는 거야. 자, 동심원이다. D가 0이다. 내부에 있어 만나지 않는다. D는 0보다 크거나 같고 R만 R'보다 작다인 거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동심원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동심원은 내부에 있어 만나지 않는 것 중 특이한 케이스인 거야. 됐죠? 받아들였다. 오케이. 그럼 이거는 내부에 있어 만나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자, 얘 보세요. 얘가 특징입니다. 내접인 거야. 내접. 자, 얘도 특징이죠. R'R'과 D가 같은 게 외접인 거야. 자, 안쪽에서 접하는 것과 바깥쪽에서 접하는 거의 사이 좀 더 가는 상태잖아. 그럼 당연히 몇 점에서 만나는 상태를 말해? 2점에서 만나는 상태는 이 부분을 뽑아오면 되는 거야. R만 R'보다 크고 R'R'보다 작은 D 크기 관계를 갖는다면 이게 바로 2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의 범위가 되는 거고.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점점 끄집어내다 보면 동심원이었다가 좀 더 끄집어내면 내부에 있고 내접하고 2점 만나고 외접하고 만나지 않는다. 의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끄집어냈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이 전체 위치관계를 묻지 않고 특징적인 하나를 묻는다면 그것만 그려보면 돼.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외운다. 외우면 좋죠. 내신 정도에는 외우실 거예요 아마. 내신 정도에는 이거를 기억 못하면 좀 힘들겠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외우는 것은 아니고요. 도형을 그려보면 판단이 된다 정도예요. 내접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못 그리면 안 되지 않을까? 외접한다는데 길이 관계가 R'R'과 D가 같다가 해석이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닌가? 재민아 그만 졸았으면 좋겠어. 자, 이거는 외운다? 써볼 수 있다? 정도예요. 써볼 수 있다. 당연히 이해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이런 위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